세계에서 열리는 자전거 축제 중 당연 위상이 가장 높은 경기는 3대 그랜드 투어인 뚜르 드 프랑스와 지로 디탈리아, 부엘타 아스파냐입니다. 이러한 그랜드 투어 경기는 역사도 오래되고 재미도 있기 때문에 많은 자전거 팬들이 관심을 갖고 챙겨보고 있죠. 하지만 그랜드 투어 이외에도 역사가 오래되고 영광스러운 경기들이 있는데요. 바로 5대 모니먼트 클래식 시합들입니다. 5대 모니먼트 시합은 말 그대로 한 해의 기념비가 될 만한 시합들을 말합니다. 그랜드 투어를 제외하고 UCI 경기들 중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시합들이죠. 모두 100년이 넘는 시합들이고 역사가 오래된 만큼 경기들 모두 개성있고 재미있는 일화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한 해에 가장 중요한 시합들인 만큼 선수들의 기량을 엿볼 수도 있고 우승하는 선수들에게는 많은 주목이 쏠릴 수밖에 없죠. 5대 모니먼트 시합 중 가장 첫 번째로 열리는 시합은 밀란 산레모입니다. 1907년을 시작으로 매년 3월 중순 이탈리아의 밀란에서 산레모까지 경주하는 시합입니다. 시즌을 시작하는 첫 모니먼트이기 때문에 봄의 클래식이라 불리며 이탈리아 말로 프리마베라, 봄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본격적인 사이클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이 경기의 가장 큰 특색은 바로 어마어마한 코스 길이입니다. 밀라노 대성당에서 출발하여 롬바르디아 평원을 지나 제노바 서쪽의 지중해를 타고 살레모까지 마치는 코스로 짜여져 총 30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길이를 자랑하죠. 우리나라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까지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피니쉬 라인 근처에 유명한 어필인 치프레사와 포지오 언덕을 지나면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어필이 시작되기 전까지 체력적으로 지친 선수들은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평지 위주의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른 스프린터가 아닌 가장 지구력이 강한 선수들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2018 밀란 산레모에서 우승한 선수는 빈센초 니발리. 스프린트도 잘해야 되고 체력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선수들만이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시합입니다. 그 다음으로 열리는 모니먼트 시합은 론데 반 플랭드렌, 영어로 투어 오브 플랜더스라 부릅니다. 4월 매주 첫 번째 일요일날 열리게 되는데요. 모니먼트 대회 중 가장 늦게 시작했지만 이 시합도 100년이 넘은 시합입니다. 플랜더스란 우리에게는 꿈도 희망도 없는 강아지 만화로 유명하죠. 플랜더스의 개에서 그 플랜더스가 맞습니다. 1913년부터 시작되어 벨기에 플랜더스 지방에서 열리는 투어 오브 플랜더스는 다음에 소개할 파리 루베와 함께 코블 클래식 중 하나인데요. 투어 오브 플랜더스는 모니먼트 대회 중 매우 더러운 코스로 유명합니다. 평지 위주로 설계된 초반 코스를 지나고 중후반부터는 코블이라 불리는 포장된 돌길을 달려야 하는데요. 주요 언덕 코스들이 대부분 코블로 포장되어 있어서 이 언덕 구간에서 승부가 갈리게 됩니다. 올해 투어 오브 플랜더스에서 우승한 선수는 니키 테렉스트라. 경기 내내 펑크와 낙차가 즐비하고 어필 코스가 좁기 때문에 선두에서 계속 달리고 있어야만 경기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초반부터 경기 끝날 때까지 맨 앞에서 풀로 밟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도 좋아야 되고 체력 관리도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은 클래식의 여왕, 북쪽의 지옥이라 불리는 파리 루베입니다. 1896년부터 시작된 이 경기는 투어 오브 플랜더스가 끝나고 일주일 뒤에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코블 클래식이기 때문에 길이 굉장히 더럽죠. 그나마 투어 오브 플랜더스는 코블들이 딱딱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나은데 파리 루베에 있는 돌들은 아주 더럽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1896년 대회 시작 때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되어 벨기에 국경 지역인 루베의 벨로드롬에서 경기가 끝나는데요. 경기를 우승하게 되면 돌덩어리를 상으로 주는 만큼 이 대회에서 코블은 굉장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코블로 이루어진 길들이 매우 더럽기 때문에 이 길을 달리게 되면 턱끝이 덜덜덜덜 하면서 달리게 된다고 하네요. 펑크와 낙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완전 진창길도 많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하지만 남의 고통이 더 즐거워 보이는 것 때문일까요? 대회가 거칠기 때문에 클래식 대회 중 가장 인기가 많은 편이며 특히 비라도 쏟아지게 되면 아주 환장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경기를 뛰어야 하기 때문이죠. 투어 오브 플랜더스는 코블 길이가 짧지만 가파른 오르막길이 있는 것이 특징인 반면에 파리 루베는 더러운 길이 굉장히 길고 많습니다. 2018 파리 루베의 우승은 피터 사간. 대회가 끝나고 나면 전후 사진을 비교해서 올려주는데 아주 망신창이가 됩니다. 다음은 클래식 모니먼트 대회 중 가장 오래된 경기죠. 올드 레이디라는 별명을 가진 리에주 바스토뉴 리에주입니다. 매년 4월 말 경기가 열리는데 근대 올림픽보다도 더 오래된
1892년에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벨기에의 리에주에서 바스토니를 찍고 다시 리에주로 돌아오는 코스이며 약 250km 구간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아르덴 지역에서 열리는 클래식이라고 해서 아르덴 클래식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 대회의 특징은 바로 어필과 다운힐의 무한 반복입니다. 짧고 강력한 오르막이 계속 반복되는데, 큰 산을 넘는 것도 아니지만 총 획득 고도가 5000m에 달할 정도로 시작부터 끝까지 오르막과 내리막의 반복입니다. 물론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경기 중 하나이죠. 스프링 클래식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봄 경기가 마무리되면 대망의 그랜드 투어 지로 디탈리아가 열리기 때문에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 LBL의 우승자는 룩셈부르크의 밥 융게스. 좁고 급경사의 오르막을 수도 없이 반복해야 하는 만큼 선두에서 죽으라고 밟아야 되고 내리막길에서는 상당한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밥 융게스는 92년의 젊은 나이로 해마다 주목을 받는 선수이죠. 리에주 바스토니 리에주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랜드 투어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마지막 클래식 모니먼트는 바로 지로 디 롬바르디아입니다. 공식명은 일 롬바르디아라고 하는데요. 매년 10월 초 UCI 월드 챔피언십이 끝나고 UCI 캘린더의 가장 끝에 있는 시합입니다. 10월에 가을과 함께 달리고 한 해의 시즌을 마무리하는 모니먼트이기 때문에 낙엽의 경주라는 멋진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밀란 살레모와 함께 알프레도 빈다, 지노 바탈리, 파우스토 코피아 같은 이태리 사이클 영웅들을 여럿 배출하는 시합이기도 합니다. 다른 모니먼트 시합과 달리 일 롬바르디아는 굉장히 높은 코스가 5개씩 짜여져 있고, 덕분에 클라이밍 클래식이라 불리며 그랜드 투어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어필 중 가장 유명한 어필은 마돈나 델 기살로인데요. 코모 호수 주변 언덕에 기살로의 마돈나라는 작은 성당이 있습니다. 이곳은 유명한 자전거인들의 성지로서 선수들이 이 언덕을 오르면 성당에서 종을 울리며 선수들을 많이 환영해 줍니다. 또한 자전거 선수들은 성모 마리아에게 자신의 안전을 기원하죠. 롬바르디아에서 열리는 마지막 시합이며 주변 코모호수와 함께 매우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한 해의 자전거 시즌을 마무리하기 더없이 좋은 곳이기도 하죠. 2018 지로 롬바르디아에서의 우승은 FDJ의 티보 피노, 작년 우승자인 빈센초 니발리와 접전 끝에 시즌을 화려하게 마무리했죠. 이렇게 5대 모니먼트는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진 시합들이고, 언젠가 유럽을 여행할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자전거를 사랑하는 자덕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서 구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합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